저는 강도현입니다. 32살이죠. 대기업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재벌 2세라고 부르더군요. 그날도 역시나 회의실에서 숨이 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보고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장 재킷 단추를 풀고 걸었습니다. 회사 주변 거리는 늘 똑같았어요. 고급 차들이 지나가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길모퉁이에서 쓰러질 듯 앉아있는 노인을 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죠. 손에는 낡은 종이컵 하나.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아니, 사실 수백 번도 더 지나쳤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있었거든요. 고통스러워 보이는데도 입가에 미소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죠. 노인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어요. 슬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했죠. 저는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식사라도 하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5만원권 3장이 보였죠. 저는 그걸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15만원이었어요. 노인은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복 받을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노인이 그 돈으로 뭘 할까? 밥을 사 먹을까? 담배를 살까?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죠. 노인이 보이는 위치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허리를 펴는 게 힘들어 보였죠.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죠. 노인이 멈춰 섰어요.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가 열이 40도예요. 택시비가 없어요.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7만원이었어요. 방금 제가 준 돈의 절반 가까이였죠. 애는 돈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얼른 가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죠.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한 청년이 전봇대에 기대 울고 있었죠. 노인이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휴대폰도 끊겼고요. 면접 연락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또 지갑을 꺼냈어요. 3만원을 건넸죠. 밥도 먹고 전화도 살리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려요. 청년은 멍한 얼굴로 돈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등을 토닥이고는 다시 걸어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만원 중 이미 10만원을 써버렸거든요. 자기 밥도 안 사고요. 저는 노인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남은 5만원도 결국 다 썼더군요. 길거리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나눠주고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죠. 또 오셨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자기 밥은 안 사드셨어요? 노인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걸 잃어봤기에 없는 사람 마음이 더 잘 보이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노인 생각뿐이었습니다. 15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나눠줬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해가 안 됐죠. 왜 그랬을까? 자기는 배고프지 않았을까?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회사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랐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눈에서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도연아, 오늘 일찍 일어났네.
저는 앉아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을 말씀드렸어요.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15만 원을 줬다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기 밥은 안 사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다고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죠. 그 할아버지 얼굴이 어땠니?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주름이 많았고 눈빛이 깊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소가 따뜻했다고도요. 어머니는 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해서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착했어요. 노인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곳이었죠. 노인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기억하시는 것 같았죠. 또 오셨네요, 젊은이. 저는 노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정장 바지가 더러워질 것 같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거요. 가진 걸 잃어봤다고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궁금하신가 보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하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요.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작은 공장을 운영했대요. 직원이 10명쯤 되는 작은 곳이었죠. 그런데 동업자가 있었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대요. 그 친구가 회사 돈을 다 빼돌렸어. 서류도 위조하고 도장도 위조했지. 노인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대요. 공장은 문을 닫았고 집도 날렸답니다.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도 못 줬다고 하더군요. 제일 힘든 건 그거였어. 직원들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길거리로 나왔지. 처음엔 죽고 싶었어. 한강 다리도 몇 번 갔다 왔고. 그때 한 여자를 만났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아기를 안고 있었대요. 그 여자도 노숙자였죠.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거리로 나왔다고 했답니다. 그 아기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울더라고. 근데 엄마는 첫 도 안 나오고. 노인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분유를 사줬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모자를 챙겼대요. 컵라면이라도 사다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 배고픈 건 참아도 외로운 건 못 참아. 저는 물었습니다. 그 모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한 달쯤 지나서 소식을 들었답니다. 여자가 재기에 성공했다고요.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래요. 그 소식 듣고 기뻤어. 내가 도운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노인은 그 뒤로도 계속 남을 도왔답니다. 자기가 받은 따뜻함을 남한테 주고 싶었대요. 돈은 없어도 마음은 있으니까. 마음이라도 나눠주면 되지.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노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도시락 2개를 샀죠. 돌아와서 하나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같이 드셔요. 노인은 사양했지만 저는 우겼어요. 결국 노인은 받아들었죠. 우리는 길가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노인이 밥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거더군요. 밥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노인은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젊은이 복 받을 겁니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이니까. 저는 그날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노인 곁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노인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죠. 그 할아버지 또 만났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엄마.
또 만났어요. 어머니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으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죠. 도연아,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저는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다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오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를 도와줬다고 했죠.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놓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찬물이 흘러넘쳤죠.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얼른 티슈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시는 건가 싶었죠.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도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너 4살 때까지 그 거지였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 처음엔 잘 됐는데 보증을 잘못 서셨지.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대요. 병원비도 없었답니다. 집도 압류당했고요.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엄마는 갓난아기인 너를 안고 거리로 나왔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겨울이었어. 너무 추웠어. 너는 계속 울었고 엄마는 젖도 안 나왔지. 어머니는 그때 한 노숙자 남자를 만났답니다. 나이 든 분이었는데 너무 친절했대요. 매일 분유를 사다 주고 컵라면도 갖다 주셨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인이 말씀하신 그 모자가 어머니와 저였던 거예요. 그분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 배고픈 건 참아도 외로운 건 못 참는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신답니다. 그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서 어머니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답니다. 청소일이었죠. 돈을 조금 모아서 작은 방을 얻었어.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안 계시더라. 어머니는 그 뒤로 계속 찾아다니셨답니다. 몇 년을 찾았대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죠. 엄마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다 그분 덕분이야. 그분이 희망을 주셨거든. 어머니는 청소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셨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셨고요. 그렇게 작은 회사에 취직하셨대요.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하셨답니다. 지금 회사도 그렇게 시작한 거야. 밑바닥부터 올라온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항상 강하고 완벽한 분인 줄만 알았죠. 도연아, 그 할아버지 얼굴 잘 기억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죠. 눈빛이 깊지 않았니? 따뜻하고. 맞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그분이 맞을 거야. 엄마가 찾던 그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도운 노인이 저를 살린 분이란 거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엄마, 내일 같이 가요. 할아버지한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만약 그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엄마 너무 실망할 것 같아.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분이 맞을 거예요. 저도 느껴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과거도 충격이었고요. 노인이 저를 살린 분일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문득 노인이 말씀하신 게 떠올랐죠. 진심이 통하는 세상이라고요. 정말 그런 걸까? 제가 우연히 도운 노인이 사실은 저를 살린 분이라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어머니도 이미 준비를 마치고 계셨죠. 평소와 다르게 수수한 옷을 입으셨어요. 가자, 도연아. 우리는 차를 타고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떨리시는 게 느껴졌죠.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도 긴장됐어요. 과연 노인이 그분일까? 맞다면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까? 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이 계신 곳이 보였어요. 어머니 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인을 보시는 순간이었죠. 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이야.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노인도 우리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노인은 우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인 어머니가 길거리에 무릎을 꿇다니요. 할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에 아기 안고 있던 여자예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손을 내밀었죠. 어머니 얼굴을 만지려는 듯 했지만 멈추셨습니다. 설마. 노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너희 살아야 한다고. 내가 매일 컵라면 사다 줬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우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맞아요. 할아버지가 분유도 사주시고 이불도 덮어주시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가 그때 그 아기?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저를 향해 걸어오셨죠. 아기 때도 눈이 깊었어. 아무리 울어도 조용하게 참던. 노인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 눈 그대로구먼.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32살 어른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죠.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분이 저를 살렸다는 게 실감 났거든요.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노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제는 저희가 그 은혜 갚을 차례예요. 노인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셨어요. 아니요. 나는 남밥 얻어먹으려고 선행한 게 아니요. 저는 노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똑바로 눈을 보며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예요. 은혜는 돌고 복도 돌아오니까요. 노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힘없이 웃으셨죠. 너희가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가 다가와 노인의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있게 된 건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할아버지가 희망을 주셨잖아요. 노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떨구셨어요. 난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 거라고요. 자기도 힘든데 남을 도운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다들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이었어요. 영수 할아버지 아는 분들이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 애 학원비 없을 때 도와주셨어요. 다른 상인도 거들었습니다. 식당 주인이었죠. 저도 가게 어려울 때 힘이 돼주셨어요. 돈은 없어도 마음으로 위로해 주셨죠. 사람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포탰습니다. 노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증언했어요. 저는 듣고 있다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부끄러운 듯 손을 내저었죠. 아이고 다들 너무 좋게 말씀하시네. 어머니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제 부탁 들어주세요. 저희 집에 가시는 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노인은 망설이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정말 괜찮겠어?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꼭 그러셔야 한다고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짐을 좀 챙겨야 하는데. 노인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노인을 따라갔어요. 좁은 골목 구석에 작은 박스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이었죠. 박스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장과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했어요. 이게 전 재산이라니. 이것만 있으면 돼. 노인은 옷가지를 작은 봉투에 담으셨습니다. 이불은 접어서 안고 계셨어요. 저는 이불을 받아들었죠. 제가 들게요. 노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차로 향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노인은 차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런 좋은 차에 내가 타도 되나? 어머니가 노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연하죠. 타세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감회가 깊으신 듯했죠. 어머니는 노인 손을 계속 잡고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대문이 열렸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죠.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거실이 넓게 펼쳐졌죠. 노인은 신발을 벗으며 망설이셨습니다. 발이 더러운데.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씻으시면 되죠. 우리는 노인을 위해 준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옷장이 있었어요.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죠. 노인은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손으로 벽을 만지고 침대를 쓰다듬으셨어요. 이게 꿈이 아니겠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노인은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푹신한 게 놀라우신 듯했죠.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며 우셨어요. 평생 남 도와준 게 돌아오는 날이 있구먼. 저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 인생 스승해주세요. 노인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미소 지으셨어요. 나는 가진 걸 잃어봤지만 마음은 잃은 적이 없어. 그 마음이 너희한테 돌아온 거지.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이야기도 했죠. 노인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노인을 지킬 차례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우리 집에 적응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시고 어머니와 차를 마시셨죠.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했죠. 임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협력업체 명단이 스크린에 떴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전동식. 나이는 78세. 협력업체 중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력이 나와 있었죠. 과거 제조업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깐만요. 이 전동식이란 사람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담당 임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오래 거래하던 업체 임원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저는 회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전동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거실에 계셨어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사기친 동업자 이름이 뭐였죠? 노인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시는 듯 했어요. 전동식이었어. 왜 그러나?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죠. 도연아,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동식이 지금 어머니 회사 협력업체 중역으로 있다고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수가. 그 사람이? 노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됐어. 옛날 일이야. 이제 와서 뭐 하겠어.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노인이 길거리로 나왔잖아요. 직원들도 피해를 받고요. 할아버지,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분노로 떨고 계셨어요. 당장 조사에 들어가게 할게. 다음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전동식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를 쳤더군요. 서류 위조도 했고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답니다. 저는 직접 전동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비서가 안내했죠. 전동식은 고급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78세지만 정장을 빼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났죠. 아, 도연 상무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그를 봤어요. 박영수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전동식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당황하더니 애써 웃었어요. 누구죠? 모르는 이름인데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20년 전에 공장 동업하던 분이에요. 당신이 사기쳐서 길거리로 내몬 분. 전동식이 비웃었습니다.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증거라도 있나요?
옛날 일을 왜 들춰내는 거죠? 저는 참았던 화가 치밀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당신 때문에 한 사람이 길거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살렸어요. 전동식은 코웃음 쳤습니다. 노숙자가 뭘 기억하나? 다 옛날 일이고 증거도 없잖아? 저는 돌아서 나왔습니다. 더 있으면 주먹이 나갈 것 같았거든요. 회사로 돌아와 어머니께 보고했어요. 엄마, 그 사람 계약 해지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을 찾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당시 서류나 증거 남은 게 없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여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생각해보니 길에서 봤던 싱글맘 김미연이었어요. 저기요? 미연이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있던 분이라며 인사했어요. 저는 미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연이 말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준 날 병원에 갔었다고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과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병원 대기실에서 하신 말씀이 녹음돼 있을 거예요. CCTV도 있고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병원 측에서 협조해줬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노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거 공장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동업자 이름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동식이란 친구가 돈을 다 빼돌렸어. 저는 이 자료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과거 서류 위조 건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전동식을 조사했죠. 시장 상인들도 찾아와 증언했어요. 노인의 인품과 과거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동업자한테 사기당한 이야기. 다른 상인도 거들었죠. 저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서류도 찾아냈어요. 전동식이 위조한 서류였죠. 필적 감정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전동식을 구속했습니다. 사기와 서류 위조 혐의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 잡혔어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쁜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퍼 보이셨죠. 불쌍한 친구여. 그렇게 살았으니 외로웠을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자기를 망친 사람을 불쌍하다고 하시다니요. 할아버지, 그래도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노인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벌은 이미 받고 있었을 거야. 양심이 있다면 말이지. 저는 노인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거였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협력업체 계약은 해지됐다고 하셨어요. 전동식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요. 이제 끝났어요, 할아버지. 노인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슬픈 미소였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이제 진짜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요. 자기를 망친 사람조차 미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었어요. 노인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싶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와 산책을 하시고 저와 차를 마셨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노인방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노인이 보였거든요. 거울 앞에 서 계셨어요. 노인은 새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깨끗한 셔츠와 바지였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평생 남 도와준 게 돌아오는 날이 있구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노인이 저를 보고 웃으셨죠. 도연이 왔구나. 저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 인생 스승해주세요. 노인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는 가진 걸 잃어봤지만 마음은 잃은 적이 없어. 그 마음이 너희한테 돌아온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요. 노인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아.
그냥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게 돼 있어.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노인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자고요. 시장 사람들도 초대하자고 하셨죠. 할아버지 집들이 겸 감사 인사를 해야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시장 상인들에게 연락했죠. 다들 기뻐하며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이었어요. 우리 집 정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왔고 미연도 아이와 함께 왔어요. 노인은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인사하셨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곳에 계시네요. 다행이에요. 식당 주인도 거들었죠. 할아버지는 복 받으실 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정원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미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건강해 보였죠. 상무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노인이 하신 거라고요. 미연이 말했어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미연 씨 우리 회사 복지센터 아시죠? 거기서 싱글맘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머니는 미연에게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변하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따뜻해지신 것 같았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노인은 문 앞에서 한 분씩 배웅하셨죠. 고맙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모두가 떠나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노인이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날 줄 몰랐어. 어머니가 노인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진짜 가족이에요. 맞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노인은 울먹이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배운 게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쭤봤어요. 내가 남을 도왔던 건 다 빚이었어. 누군가 나를 도와준 빚을 갚는 거였지. 노인은 과거를 회상하셨습니다. 길거리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도와줬대요. 밥을 주기도 하고 옷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 빚을 갚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운 거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였어요. 누군가 준 따뜻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죠. 할아버지, 그럼 저도 빚을 갚아야겠네요. 노인이 저를 보셨습니다.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빚을 갚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빛났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진짜 은혜 갚는 거지.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자고요. 임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지하셨죠. 좋은 생각이야. 우리 회사가 사회에 환원할 때가 됐어.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희망나눔 재단이었어요. 노숙자 지원과 싱글맘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미연이 첫 번째 지원자가 됐습니다. 재단에서 일자리를 연결해줬고 아이 육아 지원도 해줬어요.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과 산책을 했습니다.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요즘 행복하세요? 노인은 하늘을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야. 저도 행복했습니다. 노인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죠.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좋아요. 노인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나도 그래. 너희 만나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노인의 뒷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정말 돌아온다고요. 때로는 20 내지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노인을 만난 이후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고 적었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인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죠. 착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또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